언플러그드 코딩 2차 시 삐오를 움직여요 수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목표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로봇과 프로그래밍, 코딩입니다. 삐오는 로봇입니다. 로봇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마도 학생 중에는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봇을 움직이려면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명령어, 즉 코드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명령어가 필요하고 이때 로봇은 이 명령어 순서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삐오는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필요 없이 머리 위에 명령어 버튼이 붙어 있음을 함께 확인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삐오를 하나씩 가지고 명령어 버튼을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은 각각의 명령어 버튼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명령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삐오의 명령어 버튼이 무엇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삐오를 움직이게 하는 방향 관련된 명령어 버튼입니다. 다음은 전원 버튼, 그리고 행동하기 버튼, 그리고 실행하기 버튼입니다. 행동하기 버튼은 삐오가 랜덤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는 명령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기 버튼과 입력한 명령어를 삭제할 수 있는 삭제하기 버튼입니다. 명령어 버튼에 대해서는 간단히 기능 소개만 하고 각 차시가 진행될 때마다 해당 명령어 버튼의 자세한 기능들은 체험이나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삐오와 함께 탐험 떠날 준비하기입니다. 먼저 삐오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명령어 버튼을 눌러볼 예정입니다. 전원 버튼을 켠 뒤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를 누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누르면 삐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행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삐오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또한 삐오는 명령어 버튼을 누른 순서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봅니다.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삐오와 함께 탐험을 떠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맵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활동 맵을 살펴봅니다. 탐험 준비물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삐오는 텐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먼저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지도를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명령어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할지 스스로 먼저 해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누르면 삐오가 활동 맵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단 다음은 나침반과 쌍안경을 순서대로 가지러 가 보아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 명령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전에 눌렀던 명령어 버튼이 이 명령어 버튼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전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전 명령어 버튼을 지운 다음에 해당 명령어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는 전원 버튼을 끄면 자동으로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 버튼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전원을 껐다 켰다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명령어 버튼을 누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낭을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낭을 가지러 갈 때에도 삭제하기 버튼을 사용해서 이전 명령어를 다 삭제하고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전원 버튼을 껐다 켰다 하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텐트에서 끊어 이동을 했는데, 학생에 따라서는 텐트에서 한 번에 배낭까지 가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활동 안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낭을 가지러 삐오가 도착을 했다면, 자, 다시 텐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텐트로 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사용해보지 않은 명령어 버튼을 사용해서 텐트에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안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삐오와 함께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맵은 두 장에 걸쳐서 있는데 A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한 뒤에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풀로 붙여서 두 개를 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탐험 준비물을 다 챙겼으면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이 있는 위치까지 삐오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때 높은 산이나 호수, 악어와 같이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됩니다. 이 높은 산이나 호수, 악어는 피해 가야 합니다. 이때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화 있는 지점을 삐오가 거치게 되면 등산화 아이템을 획득하면 산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아이템을 획득하면 호수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어가 있는 곳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를 거쳐서 호수를 건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등산화를 거쳐서 높은 산을 건너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배를 거쳐서 호수를 통과해서 보물지도까지 가는 명령어 버튼입니다. 일단 저는 한꺼번에 제시를 했는데 학생에 따라서는 끊어서 가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첫 차시기 때문에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끊어서 이동해도 괜찮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보물지도에 도착했을 때 삐오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도착하기 전에 행동하기 버튼을 사용해서 좀 재미있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산화를 거쳐서 산을 넘어 보물지도까지 가는 방법이고, 마지막에는 행동하기 명령어 버튼을 넣어서 보물지도를 발견했을 때 삐오가 랜덤으로 재미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다양하게 자신의 방식대로 맵을 통해서 출발 지점부터 보물 상자가 있는 곳까지 이동해 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해보도록 안내합니다.